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걱정을 미리 대출받지 말아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 건 미래의 고민을 미리 대출받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돈을 대출받으면 당장 유용하게라도 쓸 수 있지만 걱정을 대출받으면 오히려 당장 더 힘들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걱정이라는 게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로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게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2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박님 잘 오셨습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우리 계좌도 빨갛게 물들기 기원합니다. 라면서 또 이 딱 계절에 맞는 굉장히 뭔가 서정적인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항상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잘 오셨고요. 달마당님도 반갑습니다. 준호님 오프닝 좋으시고 하셨는데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걱정은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성발전님 또 남양님도 반가 하면서 또 반갑게 오셨어요. 그래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한결님 저도 있어요 하셨는데 한결님까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종목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시장에 대한 포인트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선물 시장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좀 시장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특히나 국내 시장을 보자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래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나? 그럼 외국인이 어디에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지? 이 외국인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수급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완화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라는 부분. 이제 굉장히 좀 때에 맞지 않게끔 영국이 감세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세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풀리는 정책이다라고 봐야겠죠. 유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긴축을 시도하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실상 때에 맞지 않는 정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제 이러한 반사적인 효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금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채권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들은 돌아가고, 이런 이제 연쇄 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수급의 좀 특이성을 보게 되면 먼저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저가에서 좀 담으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은 그동안에 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이슈들을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았을 때에도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쪽에는 저가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함께 가장 많이 담은 게 역시나 또 2차 전지거든요. 예, 2차 전지를 지금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 시간, 일부 시간에 이제 IRA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IRA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의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이제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가 완화시켜주는 이슈 나오면서 반등 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완화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2월 FOMC 전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을 조금 즐겨야겠죠. 네, 네. 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수익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종목도 정리하고, 포트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오늘이었을 거예요. 이제 신용평가사, 이제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또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수요도나 경기 침체 이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내년 초 혹은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끔 크게 또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게끔 그렇게 또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등은 즐기되 너무 안심하지는 말고 포트를 좀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꽉 쥐고 누르고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살짝 풀어주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빨간불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즐기면서 즐길 건 즐기되 또 다음에 또 찾아올 어느 순간의 위기들을 또 단단하게 준비하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대화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서 위로와 응원 그리고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궁금한 거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문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PSK 살펴볼게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7,100원이고요. 비중은 3.2% 가지고 계시는데요. 무증 추가 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이 무증에 대한 이슈를 한번 또 짚어보면서 현재 살짝 또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앞으로 대응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PSK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증은 지나갔죠. 권리락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무증 물량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지지라인이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6,400원에 이제 진입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매수 심리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저가 매수 심리는 살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아직은 저의 생각이거든요. 때문에
반도체 쪽 올라오려면은 무언가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반도체 쪽은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PSK도 역시나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지켜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위에 상당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SK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올라가기는 힘든데 저항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또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P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이 15,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이평선을 다 뚫어내는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15,85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저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PSK는 너무 오래 들고 갈 만한 메리트는 지금 현재 당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저점에서 잡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매물대도 좀 위에 두텁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흐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850원 이탈 시에는 가감 없이,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17,000원 구간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뚫어내질 못했거든요. 61선 저항선인데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두텁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 PSK가 새롭게 장비 수주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러한 이 동등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나 SK 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증설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족한데 굳이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장비 쪽에서는 수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배경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 업황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끌어올릴 만한 메리트가 아직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수급이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시장에서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는 상태에서 반등 정도만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가는 일단 15,850원 정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17,000원 구간 뚫어주지 못하면 과감하게 매수가 부근인데 그 정도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정리를 하게 되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전지 쪽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PSK는 일단은 손절 라인,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반등 라인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5,850원 지켜지는지 손절가로 확인을 해주셨고요. 반등 시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라는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수급과 반등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더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확실한 이슈가 있어야지 요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는 요 위쪽으로 방향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반가운 전화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매수가랑 기준은요? 16,400원 15%예요. 16,400원에 15%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9월? 8월 정도 8월 달에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확장이 주가도 확장시켜줄 수 있을지 이 주가에 대한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한국과 컴퓨터는 이제 원래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이슈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싸이월드 관련해서였죠. 이제 싸이월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큰 모멘텀을 안고 이제 뭐 예전에 상당히 좀 큰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한글과 컴퓨터도 이 플랫폼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줄어든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긴축이 주요한 골자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투심이 약해질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하죠.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는 그러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적으로 뭐 사업 모델 확장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한콤 오피스를 탑재한 그런 이제 업무 협약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든지, 뭐 M&A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새롭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구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았냐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최근 시장의 반등에 맞추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어디로 좀 진행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일단 15,000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5,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많이 두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5,000원 구간에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됐었기 때문에 15,000원 위에는 일단 뚫어내야 되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다음에 뭐 M&A 등등 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지 눈에 확인되는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아직 없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한글과 컴퓨터는 대응을 조금은 밀어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당장에 이제 안정적인 실적 캐파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글과 컴퓨터가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15,000원 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이 15,000원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게 주요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 약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한 차례 이 15,000원을 뚫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때에는 수급이 항상 힌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바닥을 잘 잡아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올라와주는 수급이 한번 출현을 하는지, 이제 최근에 이 거래됐던 거래량에 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 시장 논리에 따라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때부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잡아가서 15,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지지 라인 잘 확보해 주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출현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뭐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시다가 향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와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시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상세하게 대응 구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볼 궁금한- 수 있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하고 있고, 뭐 사업적인 내용이 저는 충분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힘든 그런 이제 업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적인 부분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때가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거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좀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글과 컴퓨터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고 또 종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도 편안하게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뚠뚠이님 오셨군요. 아직 안 샀는데 관심 종목도 상담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저희 매수 문의도 받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고 그 매수 타이밍을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권병래님도 이름 보이고 있고요. 마그마님, 또 나타나님께서도 잘 오셨습니다. 아몬드님과 찌유공주님 너무 귀여운 닉네임도 보이고 있고요. 유잼만님까지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무림페이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스텔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2,750원 매수가,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무림페이퍼가 한번 상한가를 찍었고 아마 그때쯤에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그 가격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마 그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이후에는 약간의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좀 꼬리를 길게 달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체크하고 계세요? 무림페이퍼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 어렵냐면 완전히 트레이딩을 잘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매매 난이도로 따졌을 때 어려운 종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원래는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상승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그립니다. 상승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는 주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원래 상승이 나왔었던 모멘텀 자체는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무림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었죠. 때문에 뭐 무림 페이퍼가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종이 포장재를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 국내 최초로 이제 냉동식품에 적용한 가능한 종이 포장재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또 최근에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무림 페이퍼는 이 종이 포장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2,750원 부근인데 보게 되면 바로 확인이 되죠.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일전에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종이 포장재 이슈라는 이 정도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어려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조금은 차익 실현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 최근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음봉이 길게 달린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차트가 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러한 이제 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올리는 척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2,700원 구간의 이 매물대 구간이 또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최근에 올렸었던 물량을 저는 털어내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구간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밀어주는 구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매수가 이상 상승이 나오려면 이 두터운 매물대로 조금은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일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무림 페이퍼는 일단은 목표 자체를 수익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손실을 줄여서 정리를 하자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2,700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만약에 무림페이퍼가 2,35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만약에 최근 저점을 형성했던 2,35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2,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끌어올렸었던 물량을 이제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무림페이퍼는 아직까지 물량을 다 털어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그래도 조금 손실이라도 정리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향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2,350원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실폭이 조금 커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무림페이퍼 같은 종목들은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출현을 하는 종목들은 어떤 돈 많은 주체가 굉장히 주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용이한 그런 종목들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올렸다가 그대로 물량을 던져내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개인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낀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때문에 무림페이퍼는 앞으로 이제 향후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 때만 트레이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당장에는 무림페이퍼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기보다는 좀 손실을 줄이자 쪽에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림페이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또 길게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의 움직임들이 또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700원 그리고 손절가 2,35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롱요. 코오롱. 왜 종목 이야기 하자마자 이렇게 목소리 힘이 빠지셨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51,000원에 15%입니다. 51,000원이요. 그러면 네네. 이 종목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왜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빠졌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의 흐름이 좀 좋기는 하지만 또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 비하면 아직 좀 갈 길이 남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제가 궁금하고요. 네네. 제가 추가 매수를 네.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안 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코오롱이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거래제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신라젠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었죠. 잠깐 뭐 차트를 보면 신라젠이 최근에 상장 재개하고 나서 약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거의 이제 2배 정도 올랐네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오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코오롱도 어찌됐든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조금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오롱이 이제 지금 거래 정지 기간 중에 1,000억을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1,000억 정도를 이제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 1,0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코오롱 TCU진이 정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코오롱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코오롱은 기술적인 관점을 조금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 코오롱이 최근에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약간은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일전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었던 구간이 지금 현재 이 3만 원 단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 상당히 조금 큰 그러한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코오롱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뭐 코오롱 TCU진도 추가적으로 또 어느 정도 성공적인 또 거래 재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라젠을 좀 예를 들게요. 신라젠이 상장되고 나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신라젠 최대 주주가 M2N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M2N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오다가 신라젠 거래 재개되고 나서 그대로 상당히 큰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이 코오롱 TCU진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매물대를 부딪히고, 어찌됐든 이 코오롱 TCU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게 사실 적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약 23,000원부터 3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20% 넘는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코오롱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코오롱 TCU진 쪽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오롱을 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를 좀 큰 폭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단가가 51,000원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큰 폭으로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약 한 3만 원대 정도로 좀 맞춰주면 좋겠네요. 3만 원대로 맞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코오롱 TCU진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만 원 중반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야지, 지금은 크게 또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를 높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라리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나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후에 코오롱 TCU진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오롱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오롱 같은 경우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2만 원 중반대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중을 덜어내는 게 정 힘들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보다는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쪽이 좀 현명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딱 3만 원 구간이 고점으로 좀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3만 원 구간을 좀 목표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코오롱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구간입니다. 리스크도 있는 구간이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종목들을 좀 굴리면서 수익을 보고 비중을 덜어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전략이 나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고 한 2만 원 중반대에 내려가서 추가를 매수를 해서 네.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단가를 보고. 맞추시라는 네.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약간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코오롱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겠다.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렇게 네네. 한번 기준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자, 코오롱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 속을 썩였던 종목들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또 냉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체크해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로 문의 전화와 함께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대건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몬드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39,050원이네요. 비중을 90% 담으셨는데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37,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비중이 지금 워낙에 많은 상황이에요. 목표가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비중 90%또 상당히 오랜만에 비중을 좀 크게 담으신 분을 뵙는 것 같은데 일단 현대건설은 비중을 좀 굉장히 크게 담으셨기 때문에 정리 쪽에 당연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생겼었는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11월에 방한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큰 이제 조정이 나왔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호재가 나왔죠. 세계 최초로 이 유공 유리 분말을 활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건설 쪽은 이제 앞서서 한번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황 자체가 조금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업황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건설의 지금 현재 상황, 이 현대건설 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현재 잡는 구간이거든요. 완전하게 조금 지지라인을 형성한 그러한 구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수급이 들어가 줬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반등 쪽에 좀 더 무게를 어느 정도 좀 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4만 원의 1차, 그 다음에 4만 2천 원 정도의 2차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4만 원을 먼저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만 원을 먼저 좀 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4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에는 저는 좀 더 지켜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정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호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건설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격이 좀 크실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를 굳이 안고 너무 길게 쳐다볼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 반등가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되 만약에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4만 원에 좀 꺾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정리해서 약수익권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좀 좋은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역시나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반등하려는 의지가 저는 조금 더 세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뭐 종목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반등하려는 의지가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반등 쪽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 가져가시고 매수가 근처 오면 반드시 좀 그래도 한 차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 좀 교체하는 혹은 비중을 좀 덜어내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등의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반등 타이밍에 적절한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꼭 각 적절한 매도 시점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만 원에서 매도 이후에 종목 교체 전략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4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또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블루님, 박재한님, 해와달님, 아싸님, 또 비추님까지 자, 저희가 종목 계속해서 또 빠르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오늘 전화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전화 상담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진단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P 시스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800원에 15%요. 좋습니다. AP 시스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7,800원 매수가, 그럼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몇 달 됐는데 이걸 한번 맞다. 분할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얼추 평단가가 왔는데 네네네. 이제 얼마 정도까지 장기로도 1년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디 이제 볼 수 있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가격이,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AP 시스템 전망 체크해 보면서 목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이 역시나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 좋지가 않았죠. 올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업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에 따라서 AP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AP 시스템은 워낙에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핵심 고객사가 삼성이기 때문에 뭐 삼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바가 없잖아요.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은 하락할 전망이기는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업황도 올해 가장 좋지 않았지,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AP 시스템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익 극대화를 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15,700원 구간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잘 짚어준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잘 확보를 했다.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잘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더 투심이 생기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계속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한 군데 묶어서 전기전자 쪽은 투심이 조금은 당분간은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AP 시스템의 주가를 조금 예측을 감히 해보자면 지금 현재 약 19,000원 구간이죠. 19,000원 구간부터 약 현재가 16,000원 정도까지 해서 밴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밴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2만 1,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한 번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크게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혹은 이제 이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좀 상승이 잘 나오곤 하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워낙에 잘 확보를 해준 만큼 박스권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박스권 고점이 약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격대 16,000원에서 18,000원 혹은 19,000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된다 라고 하면서 AP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면 그때 이제 2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꾸려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한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시장 잘 반등 나오면서 AP 시스템도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추가적으로 돌파 나오면 조금 더 보고, 만약에 차익 실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수익 매도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잡는 전략.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을 여러 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 꾸려 나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AP 시스템은 무작정 이제 가격을 높게 보고 쭉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고점을 설정을 하고 이 고점을 뚫어주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뚫어주지 않으면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는 수익을 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AP 시스템은 당장의 어떤 대응보다는 그렇게 이제
가격마다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그렇게 한번 박스권 전략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청자님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요거를 뚫어주는지 그 힘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 박스권 명심하고 여러 네네. 번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수익 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AP 시스템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시간이 또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따라 이 1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음 상담도 그러니까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0%요. 매수가는 얼마나 되실까요? 매수가 20만 원 초에 해가지고 추가 네.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를 18만 9천으로 맞췄어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한 19만 원대 가지고 계시고 비중을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80%까지 지금 높아진 네. 상황인데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걸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비중을 더 실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80% 가지고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자, 저희가 한번 요 큰 비중이기 때문에 요 손실을 또 최대한 줄여보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참 정말 좋은 이야기만 나오다가 이제 참 미국이 이렇게 또 뒤통수를 때리나요? 이제 IRA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이미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네.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쪽에 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 너네 그러지 마라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IRA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본인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기 위해서 이 IRA를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조가 바뀌면 안 되겠죠. 때문에 이제 이 11월 정도가 지나가야지 그래도 IRA에 대한 법안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전기차에 이 세액 공제를 안 한다라는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투심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3분기는 물론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거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에 또 이 전기차에 대한 이 경쟁은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심이 조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슈가 하나 나타나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이제 IRA에 대한 이제 수정 법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16만 8천 원인데 저점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많이 내려왔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비중은 이미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투심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바닥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때문에 바닥을 잡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이러한 중요한 기로가 놓여있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현대차가 투심이 좀 돌아오고 어느 정도 좀 올리려는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도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18만 원 초반대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현대차가
매물대가 또 주요하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 18만 원 초반대인데 결과적으로 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18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이 17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냐? 일단 18만 9천 원의 매수가가 좀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저라면 18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저는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이 19만 정도까지 상승 시도를 할 때 그때 좀 수익 매도를 노리면서 손실 만회를 노릴 것 같거든요. 현대차는 단기적인 전략을 꾸려 나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어찌됐든 저는 현대차는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꾀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아직까지 때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줄여서 향후에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심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당장에 진행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점.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은 일단은 투심이 돌아오기 이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혹시나 이제 정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 캔들이 좀 두터운 그런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일전에 이제 이러한 이 캔들이 두터운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올 때 이 구간이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캔들, 이제 양봉 캔들이 나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 구간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일단 이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비중 축소하고 향후에 추가 매수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손실 만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현재 그 반등이 나오면 한 50% 정도 네. 매도를 할까요? 저는 좀 비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이제 가격 다시 한번 눌림 구간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적어도 손실 만회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18만 원 정도 반등됐을 때 네. 네, 한 차례 정리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90% 눌릴 때 매도를 하고 정리하고 또 네. 다시 눌림 구간에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투자의 신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진짜 전화도 많이 오고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진짜 1시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투자의 신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이 또 강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요 빨간 구간들 여러분들 잘 즐기고 탄탄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